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 토론의 룰은 국민들의 권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이제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악선동을 하셔서 제가 오늘 토론에 임하려고 합니다. 담배세 인하 이야기 하시기 전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담배세 누가 인상했습니까? 그 당에서 인상했잖아요. 원래 담배세 인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는데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세수만 느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꼼수 증세를 했어요. 법인세는 깎아주고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대기업들 기득권 세력들 곳간 채워줬단 말이죠. 그래놓고 지금 감세 얘기 자격이 됩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냐 안 하느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신부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선 그런 우선 동의하십니까? 선거 때 되니까 그 선거 집권했을 때는 서민 주머니 털려고 인상해놓고 이제 선거 때 되니까 표 얻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담배세 인상분을 가지고 어린이 병원비 100% 무상으로 하고 또 각종 암 치료를 100%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자 이렇게 이미 제안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류세는 절반으로 인하하자고 했습니다. 그 유류세는 이미 저소득층에게 그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더 필요하다면 그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하는 안 하고요. 미세먼지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는 또 미세먼지 정책 내시다가 이 미세먼지 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서민들 표 얻는다고는 또 지금 유류세 인하해서 또 유류 소비 확대한다. 이런 이 포퓰리즘 공약은 이제 그만 내시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인 게 아니라 그 당에서 다 해놓은 일이 아닙니까? 또 묻겠습니다. 제사 이동통신을 설립해서 저희들은 통신비를 한 40%까지 인하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신비 인하는 저희 정의당이 일찍부터 가장 강력한 민생 정책으로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참고하시죠. 그럼 제사 이동통신은 설립하는 건 동의하십니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예?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정경련 해체를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정경련 해체가 이게 정경련이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인데 임의단체가 이게 정부에서 관여할 만한 사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정경련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서 호남 향후에 해병 전후에도 해체하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자율로 맡겨줘야 됩니다. 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이건 이제 자꾸 정규직을 보호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규직 해고 제한을 하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니까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얹혀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또 한 파트너가 돼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기에는 이게 비정규직이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돼요. 쉽게 해고가 가능하고 그래야지 비정규직 채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정치계 금기사항인 그런 노조에 얹혀서 정치하는 행태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자,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 길게 하셨고요. 자, 다음 심상정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를 상대로 자유토론.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아니죠.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노조는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 도지사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까? 더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받았으면 스트라이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니들이 노동자인데 감히 이런 노동자 천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노조원이 스트라이크하고 내가 애한테 먹고 살 게 없다 하고는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로 보고 그 스트라이크 하면 자기가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그 쌍용자동차 대기업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쌍용자동차 대기업 노조에 대기업에 다니던 노동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가 돼가지고 정리해고가 되니까 당장 아이들 등록 학원비부터 끊어야 되고 사택에서 쫓겨나야 되고 어디 취직할 데 없고 그래서 수십 명이 유서 쓸 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대기업 노동자라 하더라도 팔이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기를 쓰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홍 후보님은 수십 년 동안 그 당이 집권하면서 정경유착해서 재벌들 뒷바라지하고 그래서 경제 말아먹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노동자들을 그렇게 천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귀족노조 타령하고 강성노조 타령하고 또 색깔론 타령하고 이렇게 그래 억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거는 노조는 노동권은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될 기본 자격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의 부당한 행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그 부당한 걸 왜 홍 후보가 판단합니까? 자, 심상정 후보, 자, 시간 아니, 다 쓰셨습니다. 토론 태도가 왜 그래요? 토론 태도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됐다니 그게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을 만들 때 왜 그런 정리해고법을 만들었습니까?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때 통진당 하실 때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 만들어 놔놓고 그 법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법에 과연 정리해고가 맞나 안 맞나 소송까지도 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다시 덜 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어? 딱 하고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관계를 책임지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하겠는데요. 자, 홍준표 후보 지금 6초 남아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님은 오늘 또 뭐 책임지라 뭐 협박만 하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에?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못다한 말씀은